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IT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을 파트 1과 2로 나눴는데 상세한 설명은 그 내용에서 개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IT 프로젝트의 전 과정과 그다음에 각 과정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향후에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부분은 일단 구분 없이 전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개요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신입분들이 전체적으로 IT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입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개발에서 PL 과정을 거치고 PM 가는 과정에 갑자기 회사에서 맡겨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근거 없이 혼자서 이걸 좀 뚫고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신입분들에게는 이제 향후에 전반적인 걸 알 수 있게 프로젝트 전반을 훑은 이 상식적인 지식을 좀 전달하고자,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디테일을 설명하고자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파트 1과 2로 나눴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전체적인 프로세스, 2는 각각의 디테일, 그래서 관심이 높고 혹은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장표 하나를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뒷단에 각각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 장표를 제가 길게 설명한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나올 이 진행 단계를 한눈에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각각의 단계도 알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 장표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이제 딱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수주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작됐을 때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하고, 기획된 걸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걸 퍼블리싱을 하고, 퍼블리싱한 걸 개발을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면 오픈한다. 이 프로세스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벌어지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대안 단계는 어떤 식이냐면요. 먼저 사전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고객들이 우리가 이제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구매 관리 시스템을 예로 들게요. 구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 관리가 어떤 기능을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서칭을 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걸 할 수 있는 수행사들한테 RFI라는 걸 보내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공고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업체들한테 제안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견적을 받고 낙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안 프로젝트가 수주가 되고 나면은요, 팀을 구성해요. 팀은 이제 실제 수행할 사람들을 자회사와 외주사와 뭐 그런 것들 기준으로 구성을 하고, 팀이 구성되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이 뒷단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 기준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적인 일정을 잡아요. 예를 들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기획, 몇 월부터는 디자인, 디자인에서 퍼블리싱은 몇 주, 개발은 몇 개월, 막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일정을 잡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진행하는 게요,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기획단에서. 그래서 고객이 뭘 만들기를 원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 기능을 정의하고, 정의된 기능을 기준으로 일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기준으로 각각의 실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상세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고, 그 실제 이제 그 화면 하나하나, 이 기능들이 화면으로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상세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획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 기획 자료를 디자인 팀한테 넘겨요. 그러면 디자인 팀이 일단은 기획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이 기획 화면 몇 개를 가지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컨셉을 일단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컨셉 체크를 하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뭐 SK니까 빨간색 위주로 디자인해 주세요,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요 고객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안 작업을 만드는데, 이 시안이라는 게 이제 예시 디자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말한 대로 한 두세 개의 컨셉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고객이 그 중에서 좋다라는 걸, 이거 세 개 중에 이 안이 너무 좋네요라고 하면 이 안을 선택하고, 디벨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이 시안 단계에서는 그 버튼 하나하나 디테일을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만들어 놓은 좋은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서 고객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제 실제 전반적으로 이런 컨셉을 하자라는 디벨롭을 하고 나서 각각의 이제 기획 화면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디자인이 나오는 그대로 바로 일정을 빨리 하게 되기 때문에 퍼블리싱한테 자료를 넘겨요. 그리고 퍼블리싱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발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유저 쪽 작업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백단은 설령 그 일정상 좀 밀려서 디자인이 안 나오고 퍼블리싱을 못 붙이더라도 기능적으로 개발단에서 구현을 해버리면 고객이 보지 않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퍼블리싱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보안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발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개발자가 잘 쓰다가 이 화면에 이거는 조금 더 고쳐져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그걸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막상 하다 보니까 신규 화면이 나오거나 신규 기획 퍼블리싱이 들어와야 될 때 이것 좀 해달라는 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단은 사전에 이런 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버나 네트워크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데 개발 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론트와 백 쪽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어떤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대로 테스트를 해라 라는 그런 가이드 문서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이나 오류를 잡거나 기능 보완을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면서 통합 테스트에 따른 기능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전 교육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운영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이때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최종 오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한 이후에 안정화를 하는 거죠. 디테일은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니 이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머리에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 전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관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PM이에요. 그래서 사실 PM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앞 단계부터 모든 거 진행을 하는데 PM이 어리버리 해버리면요 모두가 다 고생하고 망가져요. 근데 PM이 일을 잘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가죠. PM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제안 단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안 단계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눠진다 그랬는데, 일단 사전 분석이라는 걸 좀 상세히 말하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요, 고객사 쪽에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한 구매 관리 시스템이라 그러면 구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보를 수습을 확인을 하는데,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자기들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좀 더 좋은 기능이 이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정보 조사를 하기도 하고, 관련 업체들한테 그 RFI라는 문서를 발송해요. 그래서 이제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그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뭐냐면, 그 각각의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SI 경험이 있으면 이게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막 자기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필을 하면, 이 업체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 중에 좋은 것들을 취사해서 RFP를 만들어요. 뭐냐면, 제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을 공고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우리한테 입찰하세요 라고 뿌리는 거죠. RFP는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 오세요 라는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실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요거를 본 업체들이 RFI부터 RFP 사이에서 이제 과정을 보고, 우리가 실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하게 되는데, 제안은 이제 기능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개발을 어떤 단계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실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입 공수 및 비용을 상정해 갖고 견적을 내는 거죠. 그리고 견적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제안 사업 견적서를 먼저 제출을, 밀봉된 봉투에다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적인 걸 보고 고객이 심사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그 RFQ라는 건 Request for Quotation이라고 견적서를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제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낙찰을 하고, 낙찰을 된 업체랑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프로젝트 이제 실제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이 제안 단계에서 이런 공수를 해도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팀 구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확정이 안 됐는데 업체나 사람들을 소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계약이 시작되고 그 실제 프로젝트가 완전 시작이 바로 직전 타이밍에 팀 구성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구성은 자사 아니면 외주 인력, 외부 협력사 등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에 대한 전반 계획을 하는데, 이 과정에 현업들은 TFT를 보통 꾸려요.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업들이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하던 업무를 없애고 이것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브레인들을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면, 이 친구들이랑 대략적인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실제 진행 일정을 대략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업들을 만나가지고 분석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에 대한 거지, 기능에 대한 디테일 일정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문서를 하나를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함께 착수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 보고 때는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테니까 니네가 이걸 어떻게 협조하고, 이 협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대략적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그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의 단계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랬고요. 먼저 요구사항 분석이 뭐냐면, 현업들을 만나가지고요. 니네 이거 뭐 쓰고 싶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때 현업은 TFT가 아니에요. TFT한테 메인적인 요구사항을 받지만 또 TFT가 아닌 실제 사용하는 여러 현업들을 만나면서 요구사항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요구사항 분석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서를 만들어가지고, 고객은 이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만들 기능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 정리한 거를 보통 3단계 메뉴 레벨 정도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도의 메뉴 레벨로 해가지고 기능에 대해서 명세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리된 걸 가지고 대략적인 그 기능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WBS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 상세 일정, 개발자들이 이 메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을 할 거다라는 디테일한 일정을 잡게 되고요. 이 일정까지 잡고 나면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그 여러 가지 기능상의 상세한 프로세스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구매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구매의 앞단계에서 일정에 발주를 하게 되고, 발주를 한 걸 가지고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견적을 받고 수행을 했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IA 파일로 작성하기도 하고요. 뭐 플로차트 형태로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쓰는데, IA와 플로차트를 대부분은 많이 이제 동행하게 되는데, IA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기능이 하나하나 정의된 것들을 좀 이렇게 협의하는 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문서인데, 이거는 기획의 기본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화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쯤에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개발 조금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됐을 때 중간 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진행해요. 우리가 착수 보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의 보고인데, 이때 이제 뭐 임원 보고까지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거고 현업 보고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회사나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획이 완료되고 나면은요, 디자인 들어가게 되는데, 디자인은 먼저 아까 회사의 CI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게 있어요. 우리 디자인은 요 빨간색 계열로 했으면 좋겠어, 파란색 계열로 했으면, 이러한 그 컨셉트를 확인을 하고요. 그 컨셉트를 기반으로 그 3개 정도의 다른 컨셉의 그 시안을 만들어요. 시안이라는 게 뭐냐면 예제 화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메인 화면이라 로그인 화면이라 주요 여러 가지 몇 개의 화면을 좀 발췌해가지고 한 4-5개 되는 화면을 이런 3개 정도의 컨셉을 해갖고 주면은 고객이 이걸 보면서 아, 이 중에 뭐가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체 프로젝트 중에 제일 힘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요거 그 디자인이 깔끔하게 그 의사결정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한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에 일정이 전체적으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 실제 예쁜 디자인은요, 컨셉이 좋고 그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사람인데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말을 넣기 시작하면 이제 그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 시안을 좀 더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정교하게 하고 나서 각각의 이제 시안이 확정되면 이 시안에 따른 가이드 화면을 먼저 만들어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상단은 이런 간격을 두고 이런 가이드 문들을 만들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그 메인이 되는 디자이너와 새끼 디자이너가 같이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는 실제 퍼블리싱 단계인데요. 퍼블리싱은 사실 단계로 나누는 게 좀 애매해요. 그냥 맡기면 나오는 거예요. 퍼블리셔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디자인 문서 수련하고 기획 문서에 대한 가이드대로 그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요. 퍼블리싱을 할 때 이제 기본 가이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래갖고 그 규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보통은 유저 사이드에 그 작업들을 먼저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개발 일정이 타이트한 경우 이게 오픈을 해놓고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리자 쪽은 기능만 있으면 화면이 안 예뻐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퍼블리싱을 하고, 퍼블리싱 보안 지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개발하는데 이런 게 좀 덜 된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혹은 또 개발을 하다 보면 기존에 없던 화면이나 기능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안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꽂힌 개발 단계인데, 개발 단계는 사실 3개 정도로만 나눠져요. 뭐냐면 사전에 이제 이 앞단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까지 개발에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반 단계에 실제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을 해서 어떠한 장비로 어떠한 서비스나 이런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유저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시스템 구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버는 어떤 걸 가져가고 DB는 어떤 식의 뭐 오라클을 쓸지, MS SQL을 쓸지, 다른 걸 쓸지, 그 다음에 개발의 개인들이 앱을 쓰는데 앱을 모바일 웹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그 일반 네이티브 앱으로 가져갈지,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구성을 해서 개발 환경까지 맞추고 나면 실제 이제 개발자분들은 기획 문서 기준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을 병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의 데이터를 잡아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백엔드 작업들을 보통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개발자나 PM이나 이런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그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획을 확인하고 개발을 하고 완료하면 이게 제대로 개발됐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이거 넘어가는 이 반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제 개발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 테스트 단계인데, 테스트가 4개 정도로 나뉘어요. 뭐냐면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상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 같은 데다 쭉 그 메뉴별로 기능별로 해가지고 이런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해요라고 해서 그것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요. 그 이 테스트 케이스별로 이제 시나리오를 실제로 만들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눠서 좀 여유 있는 경우는 나눠서 바쁘면 한꺼번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2가지 그거로 만들어요.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와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와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의 그 기능의 차이는, 단위 테스트는 그 단위 기능, 예를 들어서 A라는 기능이 있으면 견적이라 그러면 견적에 대해서 견적이 제대로 올라가는지만 기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그 자기가 만드는 기능 모듈에 대한 그 처리를 하고요. 통합 테스트는 뭐냐면요, 실제 서비스 환경에 맞게 전체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 견적만 하는 게 아니라 견적 이전에 발주를 내는 과정과 발주 낸 리스트가 시스템을 통해서 견적이 제대로 올라오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객이
이 견적을 업체들이 등록을 했을 때 그 견적 내용이 제대로 화면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 통합 테스트는요, 실 환경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도 실제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넣고 이 데이터는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도 들어갔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고요. 단위 테스트와 그 개발 테스트가, 그 통합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오픈 준비가 되는 거고, 이때 고생을 많이 하죠. 오류 나온 것들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기능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엄청 힘들 때입니다. 이때가. 네,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실제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데, 사전 교육이라는 게 이제 매뉴얼을 먼저, 그 사용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배포를 하고요. 이 각 매뉴얼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2C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이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일반 사람들을 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뉴얼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요. 이런 교육은 그 테스트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유도리 있게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사전 교육을 그 오픈 전에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오픈 준비는 실제 오픈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먼저 데이터가 테스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 운영 환경이나 뭐 개발 환경에 지저분하게 있는 것들을 정비를 하고, 이 데이터를 언제부터 운영 환경에 맞게 세팅. 이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요,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기본에 이런 컬럼 데이터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한 이런 데이터들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깔끔하게 전환하는 계획이라든지, 배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없게 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 이행하기 위한 이행 단계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오픈 준비를 해서 결론적으로 오픈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오픈 직전 혹은 오픈 안정화하고 나서 완료 보고를 진행합니다. 결론은 우리 시스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라는 보고. 이제 완료 보고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저희가 그 업무 처리하는 게 끝나고요. 실제 이제 그 안정화 기간에 서비스 안정화를 수행을 하고, 이제 그 오류, 이때 기간에 나온 오류를 고친다든지 기능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사실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라는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는 여기에 넣을 필요 없이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제가 드린 내용을 보면서 기존의 재망생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보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의 상세는 아까 그 모듈, 그 기능 하나하나, 그 단계 하나하나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거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앞으로 제가 올릴 컨텐츠에 대해서 그 파트 2 부분을 단계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중요하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제가 좀 같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번에 파일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거를 한 4-5개 정도, 아니면 2-3개 정도로 끊어서 영상을 올리면 너도 힘들지 않고, 또 이게 몇 번에 나눠서 하니까 그 조회수나 이런 것들 올리고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그렇게 조회수를 올리거나 컨텐츠를 쪼개서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하고 싶은 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풀셋으로 쭉 들어야지 이해가 가지, 중간중간 끊어버리면 참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긴 컨텐츠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